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와 자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였고요. 자기는 N극, S극도 두 종류였죠.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애들끼리 뿔마 NS끼리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였고,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아이들끼리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기 현상은 어떤 것의 이동으로 발생이 된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바로 전기는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중에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동을 하여서 발생되는 현상들이 전기 현상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이 전자가 이동해서 멈춰 있는 전기는 정지해 있는 전기다라고 해서 얘를 무슨 전기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얘를 정전기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정전기라고 불렀고요. 우리 정전기는 무엇으로 발생을 시켰나요? 그렇죠. 우리 마찰을 통해 발생시켰기 때문에 정전기의 다른 이름은 마찰전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우리 멈춰져 있는 전기가 있다면 움직이는 전기도 있겠죠. 계속해서 전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 한자로 흐를 류자를 사용을 하여서요. 우리 전자가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전기는 전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정전기는 마찰을 통해서 발생했고요. 전류는 무엇을 통해서 발생이 된다고 배웠냐면 바로 그렇죠. 우리 전기 회로에 전압이 공급될 때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전압은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전압을 공급해주는 아이는 바로 쉽게 생각해서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정전기를 검사하는 기구, 검사한다, 전기를 기구라고 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특집이 있었는데, 그렇죠. 바로 검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검전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놨는데,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이 물체가 대전되었으면 벌어졌고 대전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아서 검전기를 통해서 이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로 조금 벌어지는 애가 있고 왕창 많이 벌어지는 애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대전된 전하의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었어요. 조금 벌어졌다면 전기가 조금 있었던 거고 많이 벌어졌다면 전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전하가 많이 쌓여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세 번째로는요. 대전된 전하의 무엇도 알 수 있다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우리 대전된 전하의 종류. 얘가 건전기가 벌어지고 오므라들고 했는데 얘가 지금 가져간 그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지 이 대전된 전하의 종류라는 것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만 한번 언급을 해주면요. 선생님, 우리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때 손가락을 접한다는 거, 접지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정전기 유도에서, 검전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이렇게 왔으면요. 우리 전자는 1번, 2번 중에 만약에 접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나요? 그렇죠. 우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자가 이동이 되었는데요. 아래쪽으로 전자가 이동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대한 여기 마이너스 전기랑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청력을 받아서 이쪽 밑으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그 순간 접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접지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땅 지자를 써서 쉽게 말해서 우리 지구랑 접촉이 되었다.
혹은 접속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지구는 굉장히 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는 무한 전자 창고예요. 따라서 여기 지구에는요, 굉장히 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전자들이 존재하고요. 이 전자들을 무한정 보내줄 수도, 또 전자를 무한정 받아서 저장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지구라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손이 없을 때는 전자가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최선이었다고 하면은, 자, 이제 손으로 딱 이렇게 접지가 되는 순간, 전자들이 무한 전자 창고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요, 전자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내려가게 되냐면요, 아이고. 네. 우리 전자들이,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 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있으면 전자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서 쭉 다시 해볼게요. 자,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얘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다 이렇게 밀려나서 최대한 얘 대전체랑 먼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지구로 이렇게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검전기의 위쪽에도 플러스, 아래쪽에도 플러스로 대전이 되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니라 플러스 대전체가 왔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플러스 대전체가 이렇게 왔다고 하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자, 이번에 이 색깔로 해보면은, 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요. 우리 지구에 있던 전자들도 여기 플러스가 있네라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는 무한 전자 창고여서 전자를 무한정 공급을 해줄 수도 저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쭉 와가지고 나 여기로 따라갈래 라고 해가지고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지고 가서 접지를 시키면은 위에도 마이너스, 아래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지난 시간에 정전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흐르는 전기, 전기의 전하에 흐를 류자를 써서 전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전기회로 3인방의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배울 전류는요,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굳이 알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전류라고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제 기호를 많이 쓰는데 전류의 I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 전류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전기, 흐를 류라고 해서요. 전류라는 개념은 그냥 쉽게 말 그대로 전기를 띤 전하의 흐름. 전하가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고 정전기처럼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전류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전기 회로에서 전류는 무엇을 통해서 흐르나요? 이거 뭘까요? 네, 그쵸. 얘는 바로 전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선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압은요, 영어로 볼테이지인데 나중에 V라는 여기 기호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전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전류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회로에 전압이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압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건전지들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회로에 전압을 공급해주는 아이들, 건전지, 얘네들이 되겠습니다. 전압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바로 전압이라고 불러줍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건전지를 이렇게 회로에 연결하지 않으면 건전지를 빼버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건전지를 연결하는 순간 딱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이 공급이 되어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쉽게 생각해서 건전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항은 영어로 이렇게 레지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R이라는 기호를 따서 나중에 저항이라고 쓰기 귀찮을 때 우리가 R이라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자, 저항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저항은 말 그대로 방해하는 애예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불러주고요. 얘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우리 전기 회로에 전구 혹은 뭐 스피커 아니면 뭐 선풍기, 기타 등등 모든 전기 기구가 다들 저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회로를 만들 때요, 반드시 전선도 있어야 되고, 건전지도 있어야 되고, 전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전기회로 3인방,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은 전기회로가 정상적인 전기회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중요한 어떤 과학 시간에는요,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면요,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전류의 단위는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A라고 적고 어떻게 읽는다고 했나요? 그렇죠. 단위는 바로 암페어라고 읽는다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전압의 단위는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전압의 단위는 1.5 V, 볼트라고 읽죠? 최초로 이제 우리 화학 전지를 만든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볼트라고 읽어줍니다. 암페어도 사람 이름 앙페르에서 따온 거죠. 자, 우리 저항은요, 단위가 특이하게 생기긴 이렇게 과학자 또 옴의 이름을 따와서 옴이라고 읽어줍니다. 여러분들 단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전기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전기회로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면요.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바꿨는데, 자, 우리 전선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여기는 구리 전선을 확대해 놓은 그림이 여기 커다란 갈 색깔이 되겠고요. 지금 건전지에 지금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저항인 전구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압이 공급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우리 전압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압이 없으면 전류도 흐르지 않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전선은요, 우리 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전선 한 번씩 까보셨죠? 우리 구리 도선도요, 역시 구리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 구리 원자에도 플러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자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 중에 플러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자 중에 이동할 수 있는 누구였나요?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전자일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은 전자들은 정지해 서 있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회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전자들이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자는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한쪽 방향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이때는요, 전자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전자들이 흐르고 있지는 않겠죠. 자그마치 이제 우리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물이 흐를 때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떼거지로 이동을 할 때 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자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하의 흐름인 전류는 없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들의 흐름을 우리가 있게 하려면은요, 우리 전자의 흐름인 전류를 회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누구가 공급이 되면 되나요?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압을 이렇게 회로에 공급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회로에 전압을 공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어디 연결하면 되나요? 그렇죠. 전압을 공급해주는 장치인 바로 건전지에 연결을 하게 되는 순간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어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건전지를 한번 보기 전에 자, 우리 전하의 흐름을 선생님이 일단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전하의 흐름, 우리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려면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전압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쪽으로 한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전자들이 끌어주는
끌어주는 힘인 인력을 받아야 될 거고, 아, 이쪽에서는 얘를 밀어버리는冲력을 받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인력을 주는 것을 보면요.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 얘네들 전자들이 이쪽 오른쪽으로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자들을 이쪽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하려면 이쪽에 어떤 전화가 있으면 되냐면은, 어떤 전기력을 가지면 되냐면은, 이쪽에 플러스 전화를 만약에 띄고 있다면은, 아,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인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내니까冲力을 받아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밀려나니까 힘의 전기력을 받으니까 여기서는冲력, 여기서는 인력을 받으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 전기 회로에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애가 바로 누군가요? 그쵸? 걔가 바로 우리가 선생님이 그림에 그려놓은 건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지금 플러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따라와 보면은 이쪽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회로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오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밀어내고 플러스는 전자를 잡아당겨서 이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된 이 전자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자, 얘 입장에서 쭉 그려보면요, 이렇게 플러스 쭉 따라서 와가지고 인력을 받았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자, 여기 마이너스 극이니까 이제 밀어내는冲力을 받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다시 와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시작됐던 자리로 돌아온다. 한자로 돌아올, 이게 뭔가요? 돌아올 회자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해서 얘를 전기회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회로라는 것은 전자들이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길, 돌아올 회자에 길 로자를 해서 회로라고 불러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회로에 전압을 공급해주는 건전지가 연결되었을 경우에, 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건전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전자인데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는 인력, 마이너스는 밀어내는冲力을 받아서 전자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전하의 흐름인 전류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그림에서는요, 무엇에 대해 배워볼 거냐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리 전선에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핵과 전자를, 구리의 원자핵과 전자를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중에 움직이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 우리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요. 우리 건전지, 여기가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렇게 인력을 받죠. 그쵸? 이렇게 쭉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극이 얘를 밀어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 전선을 따라서 지금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전자는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계 방향이라고 불리는 이 방향,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쵸? 자, 이렇게. 여기서 쭉 밀려나서 얘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지금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향은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자, 보면요, 우리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전자들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전지를 기준으로, 건전지를 기준으로요. 얘는 바로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플러스 극 쪽으로 쭉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바로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전류의 방향은요.
똑같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과학사적인 역사가 필요한데 전류라는 애는 우리가 언제 발견이 됐냐면은 전류는 18세기에 이미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류가 왜 흐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류 현상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미 전류는 잘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훗날에 실험을 통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 우리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따라서 전류가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에 19세기쯤 돼서야 바로 전자가 있다라는 존재. 아,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라는 애가 있어 라는 것을 전류보다 늦게 발견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플러스가 흐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실제로 전류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것인데 옛날 사람들은 전자라는 마이너스 입자를 발견하기 전부터 전류를 먼저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류의 기준을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잡아버렸어요. 따라서 실제로 이동하는 마이너스의 기준이 아닌 플러스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역사죠. 왜냐하면 전자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전류를 플러스의 이동을 우리 기준으로 잡아둔 건데요. 근데 과학적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훗날 이게 왜 그런지 밝혀지고 그 전부 현상이라는 전류 현상이 먼저 발견이 되고요. 그 원인이 되는 전자가 나중에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런 과학의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요즘 이게 21세기 현대 사회에는요.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학자들도 컴퓨터 공학자들도 AI의 원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AI를 활용하여서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나면 아마 이 AI의 원리들이 조금 더 전자가 발견된 것처럼 전류가 먼저 발견되고 전자가 발견된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의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의 정확한 원리들은 훗날 아마 밝혀질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리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데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들이 미처 전자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전류의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정해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요. 여러분들 KTX 타본 적 있을 거예요. KTX 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리는 기차 KTX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무엇이 있냐면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차 안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무가 움직이는 겁니까? 기차가 움직이는 겁니까? 기차 속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기차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우리 기차 속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느끼냐면은 마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는 나무들이 내 뒤로 가는구나. 나는 정지해 있어. 나는 움직임이 없는데 나무들이 여기 뒤로 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전자와 전류의 방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실제로는 이게 실제요. 리얼. 자, 실제로는 자, 원자핵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움직이냐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원자핵은 가만히 있는데
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마치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KTX가 이렇게 기차가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자, 그런데 전자의 입장에서 얘를 관찰하면요. 여러분들이 전자의 입장이 되어서 KTX에 타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치 마이너스 애들은 움직이는 전자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서 이 현상을 관찰한다고 보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전자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입자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전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기차에서 플러스 입자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전자의 입장에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운동을.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전류의 방향을 실제로 이동하는 마이너스인 전자를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플러스를 기준으로 잡아 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반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학습지 14페이지입니다. 학습지 14페이지에 빈칸을 채우면서 같이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운 목표는요. 전기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우리 전압이 이동시키는 것은 누구였나요? 그렇죠. 전자였죠.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압이 발생시키는 것은 전자의 이동인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것을 오늘 모형으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우리 전류라는 것은요. 네, 1번 빈칸 전하의 흐를 유자를 써서 전하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바로 전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여기저기 원자핵 주변을 그냥 이렇게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움직이지만 우리 전류가 흐를 때는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죠. 따라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고 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전자가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이쪽으로 마이너스인 애들이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했고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전자 이동 방향과 서로 반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전류의 단위 굉장히 중요했죠. 모든 물리량의 단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고 적고 있는 뭐라고 읽었냐면은 암페어라고 읽었습니다. 자, 1A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죠? 1암페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전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우리 전압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물이 흐르는 길에서 펌프가 만드는 수변의 높이 차와 같이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것,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얘를 바로 우리가 전압이라고 배웠고요. 자, 우리 전압의 단위는 바로 V라고 적고 얘는 볼트라고 읽어줬습니다. 1.5V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그죠? 1.5 볼트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수로와의 비교 이거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요. 자, 우리 흔히 전기 회로는요. 물이 흐르는 길인 수로와 자주 비교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서로 유사한 관계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특히 수로랑 우리 전기 회로를 비교하는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압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요. 전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서 전압이라는 것은 단위 전압 1쿨론이라는 단위 전하당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아직 위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무엇인가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어서 위에 있는 아이들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개념이다. 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수로랑 비교하는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 회로에서 계속해서 우리 흐르고 있는 것들. 수로에서는 이렇게 물이 흐르겠고요. 전기 회로에서는 무엇이 흐르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물의 흐름과 우리 전기 회로에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사한 걸로 우리가 모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은 마치 전하가 계속해서 흐르는 전기의 흐름을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 그렇죠. 전류라고 불렀죠. 수로에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현상과 같은 것은 우리 전기 회로에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은 우리가 전류라고 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유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물은 직접 흐르는 방향, 물 입자들, 이 흐르는 방향이 바로 물의 흐름 방향이겠지만, 전기 회로 같은 경우는 전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달랐다라는 것이 물의 흐름과 전류의 또 비교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되겠네요. 어찌되었든 우리 물의 흐름은 전하의 지속적인 흐름인 전류와 서로 유사한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수면의 높이 차가 우리 전기 회로에서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수로가 여기 위에 높이 차이가 없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고여져 있는 수로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고여져 있지만 지금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근데 물의 흐름이 생기려면 이 그림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다면, 수로에 이렇게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자, 여기 물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기만 하면은 저절로 높은 데서 물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의 흐름의 방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면의 높이 차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생겼죠. 그렇죠? 수면의 높이 차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이 수면의 높이 차와 같은 것은, 가만히 냅둬도 이렇게 물을 뚝 떨어뜨려 주는 것과 같은 것은요, 바로 우리 전기 회로에서는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냐면은 바로 얘가 전압이 수면의 높이 차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수면의 높이 차로 인해서 물이 흘렀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기 회로에서도 전압이 공급될 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딱 건전지가 꽂혀져 있을 때 전압이 공급될 때 우리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의 흐름을 유발하는 수면의 높이 차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전기 회로에서 전압의 역할이다.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것은 전압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요. 자, 얘는 물의 높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자, 우리 물의 높이 차이가 있으면요, 물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높이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얘는 잠재적으로 나중에 물이 왔을 때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으면은, 지금 만약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여기다 이렇게 물을 갖다 부어주기만 하면은 물이 흐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수면의 높이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전압을 공급해주는 건전지도 이렇게 회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이 건전지, 예를 들어 1.5V라는 이 건전지는요, 지금 전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얘는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전선에 연결되기만 하면은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수면의 높이 차에 해당하는 것이 전기 회로에서 전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회로에서 펌프는 어디에 있는 애냐면요, 바로 얘예요. 얘. 펌프 역할은요, 이렇게 쭉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난 다음에 물이 여기까지 딱 도달이 되면은 얘를 다시 위로 쭉 올려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이 펌프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수면의 높이 차를 만들어주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있는 물들을 다시 위로 쭉 올려서 수면의 높이 차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쭉 위로 물을 끌어올려주는 펌프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펌프로 인해서 수면의 높이차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전기 회로에서는요,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 누구였나요? 그렇죠. 바로 전지가 되겠죠. 전지가 바로 전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지 혹은 건전지가 우리 펌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우리 이 수로에서는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전기회로,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전기회로에서는요, 지금 이 전기회로가 전구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 물레방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애는 무엇인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로와의 비교는 굉장히 좋은 우리 전기 회로를 이해할 수 있는 예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는 전류, 그리고 전압, 그리고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네 셋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